교재가 좀 쉬운 거라서 삼각함수 벌써 2번이나 수업했거든 얘네는. 오늘은 끝냅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중요한 거 여러 개 하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건 이런 거였어요. 하는 김에 여기서 잠깐 보고 갈까? 지난 시간에 크게 5가지 대칭과 주기에 대해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한번 구분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내 스타일대로 좀 쓸게요. 첫 번째로 f, x 플러스 p 요거 주기를 나타냅니까? 대칭을 나타냅니까? 헷갈리지? 요거 주기야. 주기가 얼마다? 너네를 뺐을 때 뭐가 생겨요? x가 사라져요. 그리고 나오는 숫자가 p니까 주기가 p야.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로 여기서부터 싹 다 대칭 얘기인데 첫 번째 기함수 있었죠. 마이너스를 안쪽에 쓰고 그 친구가 기어 나온 친구, 요걸 우리가 기함수라고 불렀단 말이야. 요 친구는 뭐 대칭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원점 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교재에 써져 있어갖고 뭐 내 방법대로 쓰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한번 하는 김에 자, 이렇게 써요. 마이너스를 먹어요. 그럼 이거 무슨 함수야? 우함수고 이름 자체는 y축 대칭입니다. 오케이? 네, 이거 삼각함수가 한 번 또 할 거야. 듣고 기억하고 까먹고 계속 하세요. 얘는 x는 a 대칭이야. 마지막으로 요게 a, b 대칭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요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게 주기랑 얘네가 헷갈려요. 요 둘이 많이 헷갈려. 어떤 식으로 써졌을 때? 예를 들어 f x-2랑 f x 플러스 2가 같다라는 식이 하나 있을 거고, 오케이? 뒤에 있는 식으로 쓰면 어떻게 써져요? f 2-x랑 f 2 플러스 x 이렇게 써지지.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너는 뭘 해야? 괄호 속에 있는 걸 빼야지 x가 사라지고, 너는 괄호 속에 있는 걸 뭐 해야? 더해야지 x가 사라져요. 빼서 사라지면 주기고 더해서 사라지면 대칭이었어. 오케이? 빼서 나오는 숫자가 4죠. 그 다음에 어제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 근데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면은 마이너스 4잖아요. 이 소리 하지 마. 근데 주기는 길이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마사든 4든 똑같이 4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가 주기였고 여기 있는 더하는 친구는 얼마다? x는 2대칭이다. 얘네들은 더하면 4가 나오죠. 그거의 절반 대칭이야.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어떤 축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x가 a라는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친구인 거는 뭐 이렇게 생겼다 쳐봅시다. 그럼 이 축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같은 라인을 기준으로 너네 두 값 있지. 요 두 값. 이 두 지점에 대한 평균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두 놈을 합치고 절반을 쪼개야지 평균이죠. 그래서 항상 너네가 더해서 x가 사라지네 거기까지 오케이. 걔네들의 절반이 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두 가지는 굳이 이름까지 붙여서 했던 이유가 자주 나와서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내용을 몰라도 이 두 개는 보통 애들이 알아요. 고3쯤 가면 이거 못 알아봐도 얘는 알아본다고. 얘는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함수, 함수 이름을 붙이긴 했고 이름 자체는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어. 여기 수식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원점 대칭인 거 알고 여기 있는 걸 보고 y축 대칭인 걸 알면 돼. 근데 얘를 일반적으로 쓰는 꼴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 순서를 좀 맞출 걸 그랬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는 이렇게 써져 있잖아. 맞아요? 얘랑 얘가 사실 같은 얘기거든요. 이 친구 A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뭘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나와? F? 이렇게 영하지? 이거구나. F-X는 fx에 이렇게 써줄 거 아니야. 맞아요? A 자리에 0 집어넣으면 그럼 내가 얘 누구 대칭이라 했어? x는 a 대칭이라 했는데 a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곧 y축이지?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식을 알고 있으면 위에 있는 우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요 친구도 A, B 대칭이라는 식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사실 요 기함수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얘만 이항을 시키자 저쪽으로. 그러면 fx 더하기 f-x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면 여기 A 자리에 뭐 집어넣고? 0 집어넣고 B 자리에 뭐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요식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 자체가 어디서 태어난 거다? 애초에 여기서 시작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제일 베스트. 쌤 저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위에라도 일단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건 주기랑 대칭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게 지난 시간에서 내가 봤을 때 제일 좀 어렵고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방정식 얘기는 솔직히 해줄 말이 많이 없었어요. 이미 뭐 같다 하면 뭐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여기서 유형이 크게 몇 개? 일단 3개. 근데 지수 방정식 어려운 거 없죠. 위치 같거나 지수가 같거나 거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어떻게? x에 fx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는 케이스를 나누자 그랬습니다. 케이스를 뭘로 나눠요? 이거 내가 조금 이따가도 또 볼 건데 둘 다 미지수가 있어. 뭐라고? 둘 다 미지수가 있어? 그럼 경우를 나누자. 너가 1보다 크다면 혹은 1보다 작다면 혹은 1이라면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근데 지금 얘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1보다 크고 작은 건 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네가 지수가 같든가 아니면 x가 1이야 이렇게 케이스가 나눠졌어요. 오늘 수업 다 듣고 나서 최종 정리 한번 하고 끝낼게. 내려가서 문제는 다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부등식 한 번만 언급을 합시다. 부등식에서 중요한 게 조금 있거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테니까 어려우면 안 가지셔도 괜찮아요. 지금 A, 그러니까 위치라는 친구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증가인지 감소인지가 정해지죠. 맞아요? 근데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야. 그럼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해봐. 우리 증가의 정의가 뭐였어요? 입력하는 값이 크면 그거에 따라 나오는 결과도 커진다 이 얘기였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A, x1이랑 A, x2가 있어. 나한테 이제 이렇게 준단 말이야. 너가 컸다고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A가 1보다 커. 다른 말로 증가함수야. 증가함수야. 그러면 이 식을 가져다가 뭘 알 수 있냐? 얘가 증가니까 누가? 함수가 증가니까 입력하는 값들 중에 누가 컸다는 얘기겠어요? x2가 컸다는 얘기겠지. 증가함수였으니까. 그래서 x1, x2 요 방향이 유지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증가라는 판단을 뭘로 한다고? A가 1보다 컸으니 이렇게 가겠죠. 맞아요? 그럼 결론이 뭐냐? 이런 부등식이 있었어. 근데 내가 봤더니 밑이라는 친구가 1보다 커요. 그러면 증가인데 요 과정은 어느 정도 좀 뭉개면서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더라. 이렇게 가죠. 맞아요? 그러면 요게 뒤집혀서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 쳐봐. 이거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럼 감소함수는 입력값이 크면 그 결론은 더 작아지죠. 맞아요? 그럼 식을 똑같이 써볼게. AX1이랑 AX2 중에 이쪽이 컸대. 근데 판단을 해보니까 A가 1보다 작아. 그러니까 뭐야? 감소야. 이렇게 쓰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감소야. 결론이 컸다라는 건 집어넣은 값이 컸다는 거야? 작았다는 거야? 작았다는 거죠. 작은 거를 뭘 해야? 집어넣어야 커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너가 컸다라는 건 집어넣은 게 작았다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게 돼? x1이랑 x2 중에 누가 크다? 1이 컸다 이렇게 가겠죠. 이 그림이랑 뭐 헷갈리진 마세요. 제가 지금 x1, 2를 반대로 쓴 거예요. 이거는. 결론만 보자. 부등식이 있었어. 풀고 싶어서 내가 지수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근데 A가 1보다 작으니까 감소고 결과적으로 이 집어넣은 건 반대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 짜잔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일단은 요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그냥 요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예를 한번 들어주니까 들어봐봐.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2에 x제곱 마이너스 4x가 있고 2에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있었어? 이렇게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근데 어디가 컸냐면 오른쪽이 컸다 이렇게 문제를 줘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밑이 2니까 1보다 크잖아. 증가일 테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이걸 쓸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 너 이 부등식 그냥 풀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구나 이런 건데 이게 상황이 바뀐다라는 건 이제 이런 의미란 말이야.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7x 2분의 1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다 치자. 그럼 이 친구는 방금처럼 얘기하면 그러면 집어넣은 x제곱 마이너스 7x랑 마이너스 3x 중에 누가 왼쪽이 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이 과정이 내가 너무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 식을 2의 마이너스 1제곱 전체로 봐도 상관은 없죠. 맞아요? 그럼 결국 이거 한 번에 써버리면 어떻게 돼? 2의 마이너스 x제곱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따로 쓸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이렇게 쓸게요. 너랑 크다 2의 3 이렇게 바뀌겠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방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떼버리면 크기가 그대로 뭐가 돼요? 유지가 되지. 여기도 뭐가 돼? 유지가 되죠. 그리고 부등호 그냥 유지를 해버려. 아까랑 차이점이 뭐야? 마이너스가 생겼죠. 다시 얘를 이렇게 안 바꾸고 여기서 정리를 할 땐 뭘 해야 됐어? 그대로 그냥 쓰는데 부등호 방향이 뭐가 된다? 바뀐다. 이렇게 쓴 결론이었잖아. 이 친구랑 차이점이 뭐예요?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네. 요 차이밖에 없죠. 그럼 이 친구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뒤집어 버리면 뭐가 돼요? 부등호가 그때 뒤집히죠. 최종 결론은 똑같아요. 최종 결론은 똑같아.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내 습관 자체가 어떻게 들어있냐면 밑이 기본적으로 1보다 큰 게 편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웬만해서 얘네를 보면 그냥 뭐 굳이 해도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꿨던 것 같아. 식이 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항상 풀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지만 가끔 문제 중에서 얘를 정리 안 하는 게 훨씬 편한 문제들이 있거든. 그럴 때는 그냥 1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단해서 부등호를 뗄 때 뭐 하자? 뒤집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다? 부등식을 정의를 할 때 뭐 하자? 1보다 크면 부호 그대로, 부등호 그대로,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반대다. 결과적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얘도 유형이 크게 몇 개? 3개가 있어요. 근데 봐봐. 일단은 당연한 건데 밑이 같을 때가 대부분이고요. 이 친구는 지수가 같을 때는 안 줘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해봐. 방정식은 유형이 이렇게 3개가 아니라 크게 보면 4개였거든요. 첫 번째가 밑이 같은 경우, 두 번째가 뭐가 같은 경우, 지수가 같은 경우, 세 번째가 뭐가 같은 경우, a의 x제곱 꼴이 반복되는 경우, 네 번째가 뭐야? 지수랑 바본가? 밑이랑 지수가 이렇게 있잖아. 둘 다 문자인 경우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줬는데 이 친구는 이거 하나가 빠져요. 지수가 같은 경우가 여긴 빠져요. 왜? 지수가 같아버리면 얘가 푸는 부등식은 그냥 우리가 알던 부등식이랑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지수 부등식은 굳이 저거를 주진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밑이 같으면 당연히 밑이 같은 상태에서 방금 했던 요 내용 있죠? 크면 그대로, 작으면 뒤집어 이거 있지? 이렇게 푸시면 될 거고, 꼴이 반복되면 당연히 치환하시면 되고, 주의할 점은 치환했을 때 범위를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우리 방금 요거 얘기하고 왔었죠? 방정식에서는 경우를 크게 몇 개로 나눴어? 2개로 나눴어. x, 그냥 밑이 1일 경우랑 지수가 같을 경우 이렇게 갔거든요. 밑이 1일 경우랑 지수가 같을 경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경우를 총 3개로 나눠요. 어디가? 여기 3개로 나눠요. 왜? 방정식은 밑이 1보다 작든 크든 결국에 같다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잖아. 그렇지? 근데 부등식 같은 경우는 작을 때랑 클 때가 차이가 생기죠? 부등호의 방향이 뒤집힐 거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한 설정까지 다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문제 그냥 바로 풀어볼게.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그럼 이 친구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편하단 말이야. 나는 3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다시 얘는 3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아이고 바본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1보다 크니까 부동호 방향 그대로야. 부동호 방향 그대로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넘기고 정리하면 x라는 친구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 결론이 끝나겠네요. 그렇죠? 자, 다시 두 번째 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딱 봐도 누구 해달래요? 치환해달래요. 그러면 누구를 2에 x를 t라고 칠 거고 당연히 t는 0보다 큽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식을 쓰면 첫 번째 어떻게 나와요? t 제곱 마이너스 여기 앞에 1이 붙었다는 건 2를 곱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2를 곱했기 때문에 5 곱하기 2 하면 10 쓰고 t를 쓰고 더하기 16 이렇게 나왔겠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2차 부등식 풀면 x-8 그 다음 t-2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겠죠? 맞아요? 그럼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2부터 8까지 그렇지? 여기 범위에 위배되는 거 없으니까 문제 없죠? 자, 그 상태에서 t가 누구니까 2의 x제곱이니까 너는 2의 1제곱이고 너는 2의 세제곱이죠? 자, 둘 다 밑이 어때요? 1보다 크지? 그럼 부동호 방향이 어때야 돼?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그냥 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려운 얘기 없어요. 다시 오른쪽 뭐 이건 재미없는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315번 봐봐 그러면. 자, x에 대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정수개수가 20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부등식을 뭐 해야 돼? 정리를 해서 x에 대한 범위로 표현을 하든 말든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치환을 누구로 하고 싶어요? 3의 x제곱으로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겠지. 맞아? 그러면 이 친구가 3의 x제곱을 t라고 한번 두면 식 자체가 9t-1 너는 뭐야? 3의 마이너스 p제곱 곱하기 t 빼기 1이죠. 오케이? 잠깐만. 자연수 p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게 자연수 p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거잖아. 그럼 이 친구는 반드시 분수였겠죠. 맞아요? 이 친구 반드시 분수였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근이 t가 얼마일 때? 9분의 1일 때겠죠. 여기서 나오는 근이 뭐야? t가 3-p분의 1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맞아요? 얘를 정리를 해보면 얘는 3의 p제곱이 돼버리죠. 내 말을 이해하세요? 다시 써줄게.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근이 3의 마이너스 p분의 1인 건 맞아?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저 친구 분 뭐에 들어있는데 지수가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3의 p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p는 자연수라 그랬지? 그렇죠? 그럼 p가 자연수면 9분의 1이랑 3의 p 중에 누가 크겠니? 3의 p가 당연히 커야 돼요. 야, p가 1이면 벌써 3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너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 t라는 친구는 어디서 어디 사이다? 9분의 1부터 3의 p제곱까지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죠? 있어 없어 얘들아? 귀찮을 것 같다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우 네. 할 수 있겠어? 네. 그래 알겠어요. 자 그럼 9분의 1은 3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2제곱이야. t는 누구야? 3의 x제곱이죠. 얘는 3의 p제곱이죠. 여기에 대한 부등식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는 어디서 어디? 마이너스 2부터 p까지겠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x의 범위가 저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정수개수는 어떻게 셀 거야? 물론 뭐 이제 20개니까 마이너스 2부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숫자 쓰려면 p에서 너를 빼죠. 그리고 나서 양변에 등호 있으니까 하나 늘려주면 되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수 p 플러스 몇 개? 3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근데 p 플러스 3개가 곧 몇 개다? 20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맞아요? p가 얼마면 되겠어? 17이면 정답이 나오겠다. 아 약간 막 좀 꺼림칙하다. 한번 정리 다시 해보고 갈게. 일단은 치환하는 건 사실 본인 기호에 맞춰서 하세요. 나는 원래 치환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쓰면 좋긴 하겠는데 귀찮을 수 있잖아. 여기 있는 친구 이렇게 했을 때 용주야 이거 t에 대한 몇 차식이야? 저 2차. t에 대한 2차식이야. 2차 부동식 당연히 풀 수 있어요. 그럼 2차 부동식 요 2차부터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해. 근데 너의 한근은 9분의 1인 걸 찾을 수 있죠. 이 친구의 한근이 얼마지 찾아봤더니 이런 꼴이야. 좋지는 않아. 근데 여기 역수 취하면서 정리하면 조금 더 깔끔해졌어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 근부터 두 번째 근까지인데 누가 큰지 모르잖아.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p가 자연수라서 3의 p제곱이 무조건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야. 그러면 어디부터? 9분의 1부터 3의 p까지겠구나 이렇게 쓸 거고 너를 x에 대한 걸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겠죠. 어디 갔니?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속에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다? 20개다. 그럼 p는 몇 번? 얼마까지? 17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2번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참이 되는 거.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죠. 한번 오랜만에 풀어볼게요. 자, 요 친구 당연히 치환해 봅시다. 누구를? 2의 x를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 너는 t 제곱 빼기 4t 더하기 a가 0보다 크면 좋겠어? 이 얘기겠죠. 풀이 방법은 크게 두 개인데 우리 아직 뭐 수투도 배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얘가 원하는 건 t가 0보다 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뭐라고? t가 0보다 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2차식이 0보다 크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얘네 풀을 잠깐 봐볼까? 오케이. 지금 여기 봐봐.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이렇게 풀었죠. 풀을 쭉 대충 그냥 눈으로 한번 훑어봐. 이게 어떻게 풀었냐면 이 2차식을 뭘로 바꿔요? 표준형으로 바꿔요. 선생님 잘 들어봐. 좌절했어요? 2차식 표준형 바꿔요. 그리고 표준형으로 갖고 뭔가 답을 냈거든요. 근데 우리 작년에 이거 배운 거 기억나? 고1 과정 중에 뭐 있어요? 2차 함수, 2차 부등식 최대 최소 막 이런 거 하면서 근 분리 막 이런 거 나왔을 때 있잖아. 함축판 이런 거 3개 쓰고 할 때 이차함수가 모든 곳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고 쓰면 이걸 갖고 우리는 판단을 보통 뭘로 했어? 판별식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판별식이 어때야 돼 이거? 허근이야 아니야? 이거 허근이지. 허근이지. 그러니까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니까 애들이 맨날 틀리던 게 뭐야? 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써져 있어요. 모든 곳에서 0보다 크다. 그 말은 곧 허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건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이렇게 갔거든요. 다시 이 친구가 모든 곳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만약에. 그럼 얘는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든가 상관없죠. 그래서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작거나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었어요. 맞아요? 모든 실수 x, 어떤 실수 x 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 그때는 뭘로 판단했어? 판별식으로 판단을 했어. 맞아요? 그럼 사실 이 문제도 판별식으로 판단해도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기본적으로는 나와요. 한번 궁금하면 해봐. 오케이? 얘 판별식으로 풀어도 원래 됐는데 문제는 답지 해설이 판별식으로 안 풀고 있죠. 이유가 뭘까? 혹시 이거는 그냥 수학 전반에 대한 얘기예요. 판별식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아세요? 근의 분리 파트를 잘 기억을 해봐. 우리 근분리 문제들 유형이 어땠어요? 판별식이 알려주는 건 실수 전체 기준이지. 맞아? 실수 전체에서 근이 없다, 그러니까 허근이다, 아니면 근이 뭐 2개 있다 이런 걸 알려주죠. 근데 우리가 근 분리할 때 막 이렇게 해놓고 2근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판별식으로는 모자랐어. 실수 전체 얘기라서. 그래서 함수값의 경계들을 살피고 축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살피고 뭐 이런 행동들을 더 추가로 했었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을 쓴다는 내용 자체는 애초에 실수 전체를 이미 깔고 가야 돼요. 실수 전체를 깔고 가야 돼. 그럼 지금 저 문제 t의 범위가 0보다 컸죠?
맞아요? 그럼 얘를 t에 대한 2차 함수로 해석을 해서 너를 판별식으로 풀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 실수 전체가 아닌 문제가 생겨.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판별식으로 지금 이 문제는 상관없는데 안 푸는 걸 추천을 할게요. 오케이? 어느 순간? 정의역이 제한당한 순간이야. 요거는 왜 됐다고? 전체 범위? 근분리 문제 보통 어때요? 0부터 7까지 있는 범위에 대해서 거기서 이럴 때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판별식 안 썼어요. 얘도 범위가 제한됐으니까 판별식을 막 쓰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푸는 게 좀 더 편하냐? 지금 요 답지풀이보단 요게 개인적으로 편하거든요. 얘가 이해가 되면 2학기 내용도 조금 더 쉬워져요. 잘 생각해봐. 나는 얘까지는 알고 있는 함수고 A 때문에 조금 고민인 거거든. 왜냐면 A만 없으면 함수가 고정이죠. A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얘만 좀 넘겨보자. 이렇게 여기다 써놓고 넘겨보자. t제곱 마이너스 4t 그게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이렇게 써보자. 그럼 얘가 상황이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여기가 몇 차 함수야? 여기 2차 함수야. 이거 무슨 함수야? 이거 상수함수야. 마이너스 a는 상수함수야. 그럼 얘가 하는 얘기가 2차 함수가 모든 곳에 대해서, 정확히 t가 0보다 큰 모든 곳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2차 함수 한번 그려볼게. 이 2차 함수 가운데 축 얼마예요? 2죠. 여기가 2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0 이상부터 시작하니까 정확히 그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였겠죠. 이런 함수가 누구다? t 제곱 마이너스 4t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a 무슨 함수라고? 상수함수라고. 그럼 마이너스 a가 어디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함수보다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야, 얘가 상수함수야. 마이너스 a가 쟤보다 작길 바라는 거잖아. 모든 곳에 대해서 낮아야 되겠죠. 맞아요? 얘가 마이너스 a야.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같아지면 돼,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봐. 검정색 함수의 가장 낮은 점은 얼마예요? 2를 집어넣었을 때일 거 아니야.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너의 결론이 마이너스 4야. 그럼 얘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4 중에 누가 더 커라? 마이너스 4가 더 커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4 중에 너가 더 커라. 그럼 a라는 친구는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a의 범위가 뭐다? 4보다 크다 이렇게 한 거고, 나랑 이 친구의 정확한 차이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둘 다 판별식은 안 썼어. 이 친구는 함수 자체를 a로 두고 모르는 함수 상태를 정리를 해서 그 함수가 움직이는 걸 그린 거고, 나는 뭘 한 거야? a를 넘기고 함수를 고정을 하고 상수함수로 이동을 시켜본 거야. 요 상수 빨간 선을 이동시킨 거야. 근데 얘가 문제 풀이할 때 좀 더 편한 게 이 함수 그림을 여러 번 그리는 게 좀 귀찮거든요.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함수를 고정하고 상수함수로 움직이는 게 비교적 편하다라는 거. 오케이? 그럼 이제 본인이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판별식 왜 안 써? t의 범위 때문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함수를 그려서 풀어야 돼. 함수를 그려서 풀 건데 그릴 거면 상수함수 따로 뽑아 놓는 게 편하다. 오케이? 그 정도 얘기했습니다. 뒤에 거 똑같은 얘기니까 설명 안 할 거고요. 308 이거는 뺄게요. 이거는 조금 뺄게. 얘가 차이점이 뭔지만 언급을 해줄게. 잘 봐봐. 치환을 쭉 해요. 뭘 해요? 치환을 해요. 아까처럼 풀고 싶어. 근데 얘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뒤에 마이너스 a만 있으면 얘만 넘기면 아까처럼 풀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얘가 중간에 뭐가 껴있어? a가 껴있죠. 맞아요?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이 모르는 a를 안고 그냥 그 함수를 그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이 친구 만약에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3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다거든요. 이 함수를 바꿔야 돼. 그리고 이 함수를 그려야 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굉장한 문제가 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t가 0보다 커야 되잖아. 맞아? 근데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 축이 얼마야? t가 a가 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a라는 시점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실수니까.
맞아? 그럼 여기서 경우는 나누기 시작해야 돼. a가 0보다 작다면 함수가 어떻게 생긴다? 이렇게 생긴다. a가 0보다 크다면 함수가 어떻게 생긴다? 이렇게 생긴다. 이걸 나눠야 돼.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좀 어지럽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 본인들이 풀기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냅둘게요. 궁금하시면 경우 나눠서 푼다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행동은 뭐야? 상수가 분리가 돼야 돼요. 뭐가 분리돼야 돼? 상수가 분리되는 문제까지 니네가 풀기 괜찮을 것 같다 이 생각인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실생활 활용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개념 익힘 3번. 내가 지난번에 니네 실생활 활용 다 제꼈지? 여기서부터 연습을 좀 해봅시다. 어느 호수 위에서 세기를 A, D인 곳 이렇게 했대. 빛의 세기가 A, 수심이 D, 빛의 세기를 Y. 오케이. 그럼 요 관계가 성립한다.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의 32분의 1이 되는 곳이 필요하대요. 그럼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가 뭐야? 이미 A라고 했죠. 맞아요? 그럼 A에 대해 32분의 1이니까 32분의 1A가 되는 그 지점은 궁금해? 이렇게 들어오는 걸 거 아니야? 그거는 말이야 A에 곱하기 2분의 1에 얼마? 4분의 D. 이걸 만족하는 누가 궁금하다? D가 궁금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한 번만 더 할게. 수면에서의 32분의 1이 되면 좋겠어. 수면이 A고 그거의 32분의 1이니까 이거잖아. 그럼 이런 빛의 세기는 어떻게 구해? 거리에 따라 달라질 건데 A를 기준으로 2분의 1에 4분의 3 D제곱이 되는 친구가 얘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지. 두 녀석을 만족시키는 D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32가 나왔다는 건 2의 5제곱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4분의 D가 5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겠죠. 그럼 D가 얼마면 돼요? 20이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수심은 몇 미터겠다? 20m겠다. 그냥 이 정도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얘가 하는 말 뭐예요? 수면에 대한 25% 이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빛의 세기, 내가 원하는 빛의 세기가 뭐야? 수면 A에 대해서 25%잖아. 25% 이하야. 그럼 얘가 곱하기 25%는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죠? 4분의 1, 요게 25%인 건데 그거보다도 빛의 세기가 뭐였으면 좋겠어? 작았으면 좋겠어. 같은 것까지는 허락해줄게 이 얘기죠? 맞아요? 이걸 만족하면 좋겠대. 거리에 따른 빛의 세기 어떻게 쓴다고요? 너라는 식으로 쓴다고요. 그럼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A에 곱하기 2분의 1에 4분의 D제곱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맞아요? A는 결국에 안 중요해져요. 너는 사라질 거고 여기가 4분의 1이라는 제곱이 나왔던 거죠. 그럼 최소 여기 8부터 시작이겠지?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최소 수면은 8m일 거다 이렇게 쓰시면 끝나겠네요. 오케이? 그냥 그 정도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겠다. 뒤에 있는 거 똑같은 얘기고 이런 거 잘 좀 풀어보세요. 그냥 글씨가 많을 뿐이지 어렵진 않습니다. 넘어가서 로그 함수 얘기 좀 할게요. 자, 일단 로그 방정식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 위치 같거나 진수가 같거나 이렇게 경우가 두 개밖에 없어 일단. 그리고 추가를 할 건데 중요한 게 잘 봐봐. 일단 요 첫 번째 친구는 그냥 하는 소리야. 니네가 못할 수가 없어. 로그 2에 x가 예를 들어 3이야 이렇게 된 거야. 서현아 요거 그러면 x 얼마야? 2의 세제곱이니까 8이에요. 그냥 알고 있는 얘기잖아. 이걸 방정식으로 지금 하나 낸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당연하니까 삭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미치 같거나 진수가 같은 거 얘네들은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세 번째, 요게 조금 어려워요.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 이거는 별표를 좀 치시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잘 안 나와요. 뭐 한다고? 잘 안 나와.
그치만 나오면 많이 틀려와. 자주 안 보니까요. 이 친구가 많이 헷갈리는 유형이 있긴 한데 뒤에 보니까 마플 보충에 또 써져 있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양변에 로그 취해야 돼. 다시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양변에 로그 취해야 돼. 아까 전에 지수에서 뭘 했었냐면 지수 방부등식에서 이런 걸 배웠거든요. 지수 방부등식에 x의 fx 이런 꼴 있죠. 맞아요? 이런 꼴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푼다 했냐면 풀이가 이거였단 말이야.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눴단 말이야. 정확히 부등식에서는 3개로 나눴고 방정식에서는 1일 때 1이 아닐 때 이렇게만 나눴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었는데 얘도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이 친구도 꼴이 보통 어떻게 써져 있냐면 x에 뭐 로그 a의 x 뭐 이런 꼴로 써져 있단 말이야. 느낌이 어때? x 위에 fx가 올라가 있네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는 로그가 올라갔기 때문에 양변에 로그를 취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고 실제로 교과서에 한 문제 정도 있을 거예요. 딱 한 문제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냈을 때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난이도를 쉬운 걸로 하고 한 6번쯤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오케이? 광남고에서 나왔었다. 자, 마지막으로 치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할 건데 로그의 장점이 뭡니까? 로그는 치환했을 때 정의역이 실수 전체죠. 맞아요? 그 정도의 장점이 있다더라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방정식 푸는 건 너네가 좀 푸시고 근계수 관계 이것도 이미 지난번에 본 거랑 같은 얘기였죠. 우리 지난번에 뭐 했어요? 지수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3의 x를 누구라고 치환하고 t라고 치환을 하고 t제곱 플러스 뭐 at 플러스 b 그게 0이다 뭐 이렇게 있었어. 두 근이 뭐다? 알파 베타다 이렇게 한 거야. x의 두 근이. 그러면 우리 뭘 알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거 알 수가 없다 그랬어. 뭐 하자? 3알파 플러스 3베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얘기했죠. 3알파 곱하기 3베타가 뭐다? 플러스 b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맞아요? 이 t에 대한 친구를 구하려면 x에 대한 근을 너한테 집어 넣은 게 그게 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맞아? 지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얘도 따로 언급할 건 없고요. 혹시 지금 한 얘기가 그냥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머릿속에서 그냥 돌아다닌다 하시면 저랑 그걸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목요일에는 꼭 빨리 올게요. 잘 놀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하고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로그 방정식. 자, 아이고 계산하면 어때요? 로그 3의 x 마팔 그게 2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지? 넘기면서 x 마팔은 9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9 그게 얼마야? 0이야. 1191 마플 이렇게 들어오죠? 가능한 x가 누구예요? 9 그리고 마일이야 이렇게 되겠지? 끝내면 될까요? 안 돼요. 반드시 틀려요. 왜? 로그 문제 풀 때 뭐 안 했어 지금? 용주야 여기서 뭐 해야 돼? 답은 둘 중에 하나야. 네? 답은 둘 중에 하나라고. 네. 누굴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찍어. 윤수가 좀 도와줄까? 도윤이가 답을 알고 있구나. 네. 저 두 개 중에 답 누구예요? 9요. 9요. 마일은 왜 안 돼요? 저거 x 마이너스 8. 어. 기준치가 안 되니까요. 기준치 안 되니까요.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미친수 조건 꼭 써야 된다. 미친수 조건 꼭 써야 돼. 지금은 그나마 방정식이라 종종 틀릴 때가 나올 건데 부등식 들어가면 말도 안 되게 틀립니다. 그러면 자 여기 진수 x니까 x가 0보다 커야 돼. 그건 당연해야 돼요. 여기 이거니까 x가 뭐보다 커야 돼? 8보다 커야 돼. 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면 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삭제입니다. 오케이? 만족되는 건 9밖에 없고 만약에 내가 저 자신이 없다.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로그를 보는 순간 필요 없어도 미친수 조건을 써야 돼요. 미친 사람처럼. 요런 것들은 똑같은 얘기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냥 개념 익힘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 친구 치환해서 한번 풀자. 요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아. 이걸로 풀어드릴게요. 자, 이 친구 눈으로 보고 바로 쪼갤 수 있나요?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2로 쪼갤 수 있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이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기니까 로그 2의 x에서 빼자 얼마를? 로그 2의 2를. 그럼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이렇게 빠지겠죠? 그게 3이야? 이렇게 나오겠네. 자, 치환을 한다면 어떻게 쓰면 돼요? t플 1, 그 다음 t-1, 그게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다? 3이다. 결론은 t제곱 마이너스 4가 0일 거고 가능한 t는 풀마 2겠죠? 오케이? t가 풀마 2라는 건 누가? 로그 2의 x라는 친구가 2 또는 마이너스 2더라.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x라는 친구는 어떻게 나와요? 2의 제곱 또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결론은 4 또는 얼마? 4분의 1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로그 부등식을 풀었어요. 4라는 친구는 어디다 집어넣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4분의 1은 어때요? 얘네도 음수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밑진수 조건 볼 때 그거 하면 안 된다. 요 상태에서 밑진수 조건 보시면 안 돼요. 나와 있는 원본 그 상태로 봐야 돼. 오케이? 물론 너는 0보다 크고 너도 0보다 큰 거라 둘 다 양순이 문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로그 이 정도 풀리는 거 어렵지 않죠? 이거는 하나 볼게요. 얘까지 하고 잠깐 쉬면 되겠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있고 저게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을 가지면 좋겠다. 그냥 실근 아니고 양의 실근입니다. 일단은 정리 빠르게 해볼게요. 이 친구 2-t 얘는 t-3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로그 2의 x가 t고요. 앞에 있는 건 나누기가 4 빼기 x 쓰면 그게 그거죠. 오케이? 그게 얼마다? k다. 너네가 만나는 게 몇 개? 2개. 그것도 양수로 있으면 좋겠어. 그치?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x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t의 두 근은 뭐가 돼요? 로그 알파, 로그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원래 얘를 만족시키려면 k의 범위 근이 두 개가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 마이너스 함수고 k가 붙고 두 개가 있고 음수가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합시다. 얘를 너가 만약에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려고 하면 그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계산을 해버리면.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면 여기까지 쓰고 k 잡고 갈까 말까? 일단 전개 한 번만 할게요.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2니까 플러스 5t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6 그게 얼마다? k다 이렇게 들어오죠. 맞아요? k를 모르긴 하지만 넘기면서 정리할게. 0이란 친구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k 플러스 6에 이렇게 쓸게요. 요 t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요 2차 함수가 두 실근을 가져야 되죠. 일단은 가져야 되니까 너의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크다 이렇게 갑시다. 얘 판별식 왜 써도 돼요? t가 실수 전체니까. 그래서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판별식 한번 쓰면 25 마이너스 4하고 k 플러스 6이죠. 맞아요? 얘가 0보다는 일단 커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족되는 k의 범위 계산해봐. 마이너스 4k고 계산은 마이너스 20cm니까 1 나오고 넘기고 나누면 4분의 1 나오겠죠. 그래서 k가 4분의 1보다 작으면 일단 뭐가 나와요? 두 실근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거를 조금 인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참수 이렇게 있었어. 얘네가 두 근을 가졌어. 근데 t에 대한 값이 양수냐 함수냐가 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지금처럼 t의 근이 두 개가 생겼어. 그러면 로그 알파랑 로그 베타가 몇 개 생겼다는 거야? 두 개가 생겼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친구 밑이 2고 얘네 알파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려면 알파 베타 값 자체가 무슨 수여야 돼요? 분수여야 돼요. 얘가 1인 순간까지는 0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그 상태에서 판별식 이렇게 쓰고 t 이렇게 들어오고 약간 설득을 못하겠네. x에 대해서 판별식으로 두 개가 나와.
둘 다 양의 근이라는 걸 어떻게 설득하지? 분수가 아니야. 좋은 생각 있어요? 두 양의 실근 분수면 안 돼. 알파 베타가 분수가 아닌 걸 어떻게 알려줄까? A가 커지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는 걸로 하고요. 결론은 일단 이렇게만 냅시다. 2차식 바꾸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얘는 결론 어떻게 바로 어떻게 된 거냐면 너가 두 개 있으면 로그 알파 베타도 두 개 있어. t의 근도 두 개가 있어. 반대로 t의 근이 두 개가 있으면 x의 근도 그냥 두 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t에 대한 2차식이 뭐가 되면 좋겠다? 일단은 두 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보자 하고 일단 결론을 끝냈어요. 제가 고민하는 내용을 조금 쉬는 시간 동안 고민 좀 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멍청하게 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약간 반대로 생각해갖고 양의 실근이잖아. x가 전부 양수길 바란다는 거잖아. 근데 잠깐만, 근데 이 로그가 음수가 막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모든 로그는 x가 양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양의 실근이라고 했지만 굳이 알파 베타가 양수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로그 값이 음수가 나오더라도 알파 베타는 뭐니까? 분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까 그 반대로 생각을 해버렸어. 오케이? 아, 그런 얘기였구나. 어쨌거나 이렇게 풀 수 있을 거고요. 3번 한번 또 봅시다. 두 분을 구하지 않고도 풀 수 있다. 이 친구도 당연히 치환을 하면 뭐가 돼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쟤를 t를 구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참 싫겠죠. 근데 나는 알파 베타의 곱이 궁금해요.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 x의 두 근을 누구라고 두면? 알파 베타라고 두면 t의 두 근이 뭐가 돼요? 로그 알파 다시 로그 베타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나는 저 녀석의 곱을 만들려면 진수끼리 곱해진 걸 원하는 거라서 로그의 알파 더하기 로그의 베타가 곧 로그 알파 베타겠구나 이렇게 쓰겠죠. 맞아요? 지금은 로그를 3짜리 여기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한 거니까 여기서는 3을 붙여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t의 두 근의 합은 1분의 마3의 부호 바꾼 거니까 3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3이라는 친구가 로그 3의 알파구나라는 결론이 나와요. 알파 베타 얼마겠어? 27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27이야. 이 정도로 끝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넘어가자. 이거 해야 될까? 안 해도 돼.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념 4번 요거 하고 끝인가? 하나 더 있네. 활용. 자, 요거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요? 밑과 지수가 다 문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수에 로그가 들어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양변에 뭘 붙인다? 로그를 붙인다. 위에다 쓸게요. 양변에 로그를 붙이는데 팁은 당연히 얘랑 같은 위치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로그 2의 x에 로그 2의 x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그거는 로그 2의 x분의 64야 이렇게 쓸게요. 이해함 내 말을? 원래 너가 있었잖아. 그렇지? 원래 너가 있었잖아. 양변에 뭐 붙인 거야? 로그를 붙인 거야. 로그를 붙인 거야. 밑은 2로 맞추자고요. 왜? 너가 2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 전체가 진수예요. 정확히 따지면 너가 진수고 너의 지수겠죠. 맞아요?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던져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친구를 앞으로 던지고 나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로그
2의 x로 던져지고 원래 있는 게 로그 2의 x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친구 정리하면 64는 2의 몇 제곱이에요? 6제곱이야. 그래서 너는 6 마이너스 로그 2의 x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제부터 치환을 하자.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하자. 좌변은 t 제곱이 될 거고요. 우변은 6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t에 대한 영역은 t 플러스 3이랑 그 다음 뭐? t 마이너스 2 그게 얼마다? 0이다 쓸 수 있을 거고 t라는 친구는 가능한 게 2 또는 마3 이렇게 나오죠. 그럼 t라는 친구가 로그 2의 x라고 보면 결국에 이 친구가 2 또는 마3인 거잖아. x란 친구 얼마가 나와요? 4 또는 8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문제 끝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이 친구는 아이디어만 기억을 하시면 하던 대로 풀 수 있는데 저거 기억 안 나면 시험 때는 못 풀어요. 오케이? 내가 떠올리기 좀 힘들어. 남은 거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방정식 활용 하나 더 있나? 이게 끝이네. 얘는 좀 재밌을 것 같으니까 끌고 갈게요. 자, 로그 3의 x를 기준으로 원점 대칭을 하고 평행 이동한 곡선이 fx야. 그리고 fx랑 로그 3x를 가져다가 교점을 만들게요. 그 교점을 구해다가 비울기 찾아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일단 f를 써봐야 될 거거든요. f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 일단 원점 대칭 시켰어요.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y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로그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줬었단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원점 대칭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평행을 붙였습니다. x축 방향으로 평행을 붙였기 때문에 괄호 열고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죠. 오케이? 이 친구랑 누구? 로그 3의 x 이 두 녀석을 뭐 해달라? 비교를 해달라. 그래서 너네들의 교점을 찾자라고 했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수 로그 혹은 뭐 지수 다항, 로그 다항 이런 친구들은 방정식이 안 풀려요. 그렇지만 얘네는 둘 다 로그죠. 밑도 같지. 어떻게 풀 수 있어요? 그냥 너네 둘이 같아지는 지점이 궁금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합니까? 자, 왼쪽이 F예요. 이제 지울게.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지는 경우를 찾자. 그러면 이 친구 찾고 싶어서 뭐 할 거냐? 넘길 거예요. 그러면 0이라는 친구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0 이렇게 나오죠. 그거랑 더하기 로그 3의 x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럼 이 친구는 계산을 하려면 진수끼리 뭐 해야 돼요? 곱해야 되겠죠? 진수끼리 곱해서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0이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너 전체가 0이 나오려면 지수가 얼마면 돼요? 진수가 얼마면 돼요? 1이면 되겠지? 얘 넘긴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결론적으로 얘가 말하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0 이 친구가 1이 나오면 좋겠어. 이제부터는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죠. 그럼 당연히 문제 풀 수 있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분의 10x 그게 1이야. 넘기면서 양변에 3을 곱할게요. 0이란 친구는 넘기면 x제곱 3 곱했으니까 3x제곱 다시 넘기면 마이너스고 3 곱해서 10x가 될 거고 원래 있었던 1은 3을 곱해서 3이 됐겠죠. 이 2차 방정식 풀 수 있겠지. 맞아요? 그 정도 얘기였구나. 그러면 저기 두 번 찾고 계산 좀 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 지금 이 친구 활용이긴 한데 일단은 혹시 몰라서 다시 얘기합니다. 본인이 요 행동을 하는데 혹시 종종 오류가 생겨.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니네가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풀 때 종종 틀리시는 거는 결국에는 못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F를 표현을 할 거고요. 방정식이 둘 다 로그기 때문에 같다고 두고 풀 수 있겠죠? 오케이? 같다고 두고 만족시키는 경우 계산을 하자. 그 정도 하시면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로그 방정식이 끝이 나고요. 부등식 넘어가면 결론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 결론이 똑같아. 지수 부등식이랑 로그 방정식 두 개를 고민을 같이 하면 되거든. 첫 번째로 A가 1보다 크면 증가야, 1보다 작으면 감소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입력이 크면 크다, 입력이 작으면 작다 이걸 계속할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로그 예를 들어 A의
fx가 있고 다시 로그 a의 gx가 있어요. a가 1보다 커. 그 상태에서 이게 유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부등호 방향이 계속 유지가 되시면 되겠죠. a가 1보다 작아. 그러면 너가 뒤집히면 되겠지. 그냥 그 정도 얘기 똑같이 하는 거고요. 경우는 아까보다 좀 줄었어요. 밑을 갖게 하는 거, 꼬리 반복되는 거. 오케이? 얘는 진수를 갖게 하는 경우는 그런 건 없어요. 다시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경우, 이때도 특징이 뭐야?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취하면 된다. 오케이? 당연한 건데 이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얘를 잊어먹으면 답이 정확히 반대로 나오겠지? 자,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굉장히 쉬운 얘기죠. 이 친구 어떻게 하면 돼? 밑이 로그 2니까 로그 2에 진수끼리 곱해서 x-2 그게 2보다 작거나 같아. 넘기면서 정리하면 x-2는 4보다 작거나 같아. 그쵸?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을 거. 3이었구나. 3. 이거 3이면 얼마야? 3x 마이너스 4 요거죠? 아, 이러면 되는구나. 그러면 x 마사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니까 결국에는 x란 친구는 어디서 어디다? 마일부터 4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러면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려? 밑진수 조건 안 봤어요? 아, 그리고 밑진수 보면 x가 0보다 커야 되고요. x가 3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당연히 3보다 커야 되겠지? 그거를 너랑 엮어주면 결론적으로는 x가 어디서 어디? 3부터 4까지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 할 때는 밑진수를 빼먹는 순간 그냥 끝! 이렇게 되는 순간 그런 겁니다. 자,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런 것도 내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양변을 뗀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얘도 아이디어는 똑같거든요. 로그 3분의 1을 그대로 두고요. x-8 그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우리가 방정식 기준으로 어떻게 풀었냐면 얘를 뭐 해요? 넘기죠. 그치? 넘기는 걸 똑같이 할 건데 이게 사실 의미가 이래. 넘겨서 너 하나 쓰고 넘겨서 널 하나 쓰고 거기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잖아. 이때도 부등호가 바뀌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야 돼. 방정식 기준으로 로그 2의 x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 2잖아? 응? 그럼 내가 얘를 넘겨서 푼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이 2라는 이 친구를 이렇게 바꾼 거랑 똑같거든요. 얘가 로그 2의 제곱이에 이렇게 강제로 만든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는 양변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 이제서야 밑이 같으니까 너네가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원래. 그래서 x가 얼마다? 2의 제곱이다 요 소리가 되는 건데 미쳐갖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잖아. 귀찮잖아. 그럼 맨날 2를 뭐 한다 생각하자 넘긴다 생각하자 그럼 이렇게 나와 이렇게 했지. 근데 애초에 의미 자체가 양변의 로그가 똑같이 있는데 그걸 뗀다가 기본으로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친구도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할 때 뭐라고 생각하지만 3분의 1을 넘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하는 행동은 뭐 하는 거예요? 아 마이너스 2는 로그 3분의 1에 얼마?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에 이렇게 쓴 거라고 원래는. 그리고 나서 싹싹 지우면 부등호가 당연히 뒤집혀야 되겠지. 맞아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뭐 할 때? 부등식 풀 때는 밑이 작으면 무조건 뒤집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에 대한 결론으로 x제곱 마이너스 8x 그거는 9분의 이게 9구나. 9보다 커. 결국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9 0보다 크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x에 대한 2차 부등식 풀 수 있을 거고요. 최종 결론은 너가 0보다 커서 마일부터 9까지인데 여기서 뭐까지 포함해요? 밑진수 조건까지 포함해야 돼요. 밑진수 조건 확인을 하면 밑진수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고 8보다 커야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8보다 커야 돼. 여기서 뭐는 삭제하자? 마일보다 작았던 건 삭제하자. 결론 9보다 큰 게 정답이야.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오케이? 뭔지 알아들어? 알았어요. 자, 2번 봅시다.
꼴이 반복되는 거 이거 이제 더 계산은 안 할게요. 잘 따라와봐. 자 일단 식을 보고 미진수를 먼저 썼어요. 미진수 조건으로 x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은 치환이겠죠. 치환을 하고 t의 범위는 실수 전체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합시다. 그럼 치환된 식이 나올 거고 인수분해서 t의 범위 찾겠죠. 그럼 t의 범위 나와 있으면 그걸로 x 범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지금 밑이 어때요? 3이에요. 그러니까 1보다 크니까 x는 어디서 어디 사이? 3부터 9까지야 이렇게 쓰겠지. 근데 내가 미진수 조건을 뭘 찾았어? 0보다 크단 걸 찾았어. 너랑 너를 엮어내면 결론적인 정답은 3부터 9까지 하고 끝나겠죠. 항상 하던 대로입니다. 또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립부등식 풀어라는 것도 할 수 있지. 이 친구 그냥 풀진 않을 건데 만약에 이렇게 밑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돼? 하나로 맞추면 되죠 일단. 그 다음에 풀던 대로 부등식 첫 번째 거 풀어. 너도 풀던 대로 부등식 두 번째 거 풀어. 다만 미진수 조건 조심해서 풀어. 그 다음 그 두 녀석을 연립하면 최종값 나오겠죠. 그렇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 어떻게 풀어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네. 양변에 뭘 붙여서? 로그 붙여서 풀겠죠? 자, 양변에 로그 붙이면 어떻게 나와요? 로그 2분의 1이네? 2분의 1의 x에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쓰자. 크다. 로그 2분의 1의 64분의 1x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로그 2분의 1의 x가 몇 개가 돼요? 결국에 2개가 되겠죠. 그렇지? 이 친구가 앞으로 떨어질 거고 떨어지고 나서 둘이 곱한 거니까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이 친구 어떻게 돼요? 각각을 쪼개요. 2분의 1과 64분의 1은 얼마 차이나? 6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크다. 6 더하기 로그 2분의 1의 x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치환하면 돼요. 치환하고 방정식을 또 풀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 똑같이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t로 치환하면 나올 거고 t 범위 찾을 수 있겠죠? t의 범위에 따라서 그러면 로그 2분의 1의 x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잖아. 그치? 2분의 1을 넘겨서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다시 x 다시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있었다 치자. 부동호 방향 어떻게 돼야 돼? 다 뒤집혀야 돼요. 다 뒤집으면 왼쪽이 크다 왼쪽이 크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오케이?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어디서 어디 사이? 요거 8분의 1이고 이거 얼마? 4죠? 8분의 1부터 4까지야. 오케이? 다시 처음에 있었던 요 친구 밑진수 조건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갔음? 여기서 밑진수 조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0보다 커야 되겠죠? 문제가 아무것도 없네. 최종답은 8분의 1부터 4까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거 아까랑 비슷한 얘기라서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게 성립한다.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그러면 얘가 하는 얘기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지수 부등식이 아닙니다. 지금 지수 부등식이 아니야. 얘가 하는 건 2차 부등식이 있는데 그게 항상 0보다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판별식으로 보셔도 돼요. 이렇게 2차식이 있을 건데 얘가 언제나 0보다 크면 좋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뭘 쓰자? 판별식을 쓰자. 판별식을 쓸 건데 앞에 있는 얘가 짝수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판별식 말고 짝수 공식 4분의 D자리로 써보자.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지금. 맞아요? 그래야 2차식이 항상 0보다 커요. 그럼 판별식 쓰자. 너 제곱이니까 로그 2의 a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로그 2의 4a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요걸 가져다가 해석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너를 만족시키면 된대. 그럼 이건 로그에 대한 무슨 부등식? 2차 부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 친구 정리를 먼저 하면 로그 2의 a의 전체의 제곱에 빼기 로그 2의 a에다 빼기 2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4랑 a 찢어서 그러면 결국에 t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인수분해 하시면 t 마이너스 2랑 t 플러스 1이 있고 그게 0보다 작은 거죠.
가능한 t범위 나올 거고요. a범위 찾을 수 있을 거고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일부터 2까지일 거예요. 그치? 그리고 나서 로그 a니까 넘기면 로그 2의 a니까 그게 넘기면 a는 2분의 1부터 4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미진수 조건 한번 보긴 해야 되는데 주어진 내용 자체가 이거예요. 당연히 a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문제일 거고요. 당연히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치환하고 모든 곳에 대해서라 했으니까 아까처럼 풀면 되겠죠. 오케이? 지수랑 차이점이 뭐예요? 지수랑 차이점이 뭐야? 지수는 t의 범위가 정해졌잖아. 뭐 해야 돼? 판별식을 쓰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게 판별식으로 써도 풀릴 때가 있는데 쌤이 작정하고 그렇게 내버리면 틀린단 말이야. 근데 로그는 실수 전체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원하면 판별식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풀이를 보면 얘도 판별식을 썼죠 이제. 오케이? 그 부분은 본인이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부등식 해구하기 이거 한번 봅시다. 얘는 작년 수특에도 항상 나와있던 문제들이고 이제 힘드니? 작년 수특에도 항상 나와있던 내용이고 시험에도 하나쯤은 꼭 나와요. 그리고 이게 어렵진 않은데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F랑 G에 대한 그래프를 줘요. 심지어 좀 디테일하게 줘요. 그 다음에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래. 그래서 이 부등식을 관찰을 했더니 밑이 전부 얼마예요? 밑이 전부 5점. 그럼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F 2분의 X랑 G 2분의 X 요게 같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맞아요? 부등식 방향이 바뀔 이유가 없어. 내가 원하는 상황 자체가 F랑 G 중에 누가 높으면 좋겠다? G가 높으면 좋겠다. 근데 아쉬운 점 얘가 fx랑 gx는 참 좋았을 텐데 뭐라고 써놨어요? 2분의 x 이렇게 써놨지. 맞아요? 2분의 x 이거는 사실 봐봐 답을 생각을 해봐. 지금 요 상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g가 언제 높아요? 마이너스 2부터 6인 지점이 있잖아. 저 두 교점을 기준으로 크기가 바뀌죠. 그거 이전에는 f가 높다가 이후에는 g가 높고 다시 이후에는 f가 높아지죠. 내가 원하는 상황 자체가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 거거든요. 그럼 답이 마이너스 2부터 6까지냐? 이 친구 봤더니 어때요? 8부터 12까지로 바뀌어 있죠. 맞아요? 얘를 이제 이해를 우리가 좀 잘 해줘야 될 건데 일단 생각을 해봐. 이 친구가 로그 함수란 말이야. 맞아요?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게 f 2분의 x가 0보다 커야 돼요. 작은 건 취급을 안 한다고. 똑같아. g 2분의 x가 0보다 커야 돼요. 이건 빼먹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함수가 살아있는 곳을 봅시다.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부분은 함수가 살아있어요. 그치? 여기도 함수가 살아있어요. 맞아요? 아닌 건 다 죽은 거야 지금. 다시 G는 여기서부터 함수가 살아있죠. 오케이? 생각을 해봐. 지금 애초에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야. 색칠 안 돼 있는 부분은 함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G라는 파란색 함수가 F라는 빨간색 함수보다 크면 좋겠다 그랬지. 그럼 파란색 혼자 있을 때 뭐 있을 때? 파란색 혼자 있을 땐 비교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뭐라고? 파란색 혼자 있을 때 비교할 대상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결론이 이 시점 4라는 시점 이전에 있는 파란색은 비교가 안 되니까 만족을 할 수가 없죠. 4 이후부터 6 사이에서만 뭐 할 수 있어요? 아니 4에서 6 사이에서만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크더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어. 너 혼자 있는 것도 보는 거 아니야.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크면 좋겠다고 했는데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큰 건 4부터 6까지야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또 fx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치환을 해서 보면 2분의 x를 t라고 치면 t라는 친구가 4부터 6이면 되죠. 맞아요? 그럼 x는 8부터 12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최종 결론은 8부터 12로 갈 거고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좀 알고 갑시다. 눈 떠! 일단 요 친구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야. 미친수 어려운 얘기 아니야. 만족하는 거 그림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림 잘 생각해서 찾으셔야 돼요. 이거를 많이 하시는 실수가 1부터 6까지 이런 거 많이 틀려와. 왜? 1일 때도 분명히 얘가 큰 게 보이거든. 그치? 그치만 비교가 안 되는 거 빼고 4부터 6까지가 일단 정답인데 여기 있는 얘를 좀 알면 좋겠거든요. 2분의 x 혹은 뭐 2x, 3x 사실은 고1 과정에서 한 번쯤 하는 건데 그냥 들어보세요.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지거든요. fx랑 f2x랑 f2분의 x가 있다고 치자.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면 얘가 1로 갈 때는 축약되는 거고요. 뭐 된다고요? 축약되는 거고 얘가 1로 갈 때는 확대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생각을 하면 돼. 어차피 함수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 괄호 자체에 들어가는 숫자가 똑같으면 같은 결론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다가 숫자를 뭐 했어요? 뭔가를 붙였어요. 그치? 숫자를 뭔가를 붙였어. 그럼 그만큼 민감도가 좀 달라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요 친구를 마이크라고 생각을 해봐. 지금 내가 마이크를 여기서 말을 하고 절로 나가잖아.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볼륨이 조절이 되긴 할 건데 지금 요 친구 자체가 함수란 이 친구 자체가 함수란 말이야. 그치? 내가 입력하면 얘가 결과를 내보내고 있잖아.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함수의 결론이 계속 달라지죠. 근데 일단 이 상태로 음량을 조절을 딱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함수 f는 고정인 상태야. 근데 여기가 2배 혹은 절반이 된다는 건 이 마이크에 들어가는 요거 보여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조절하는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였다가 1 집어넣었어. 근데 얘한테 1 집어넣으면 얘가 몇 배로 받아들여? 2배로 받아들이지. 2배도 뭐 했어요?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이 친구는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죠. 절반으로 줄여버린 거잖아. 그러면 이 친구 함수가 예를 들어 뭐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있을 때 니네 이해하기 편하게 이 정도로 그려줄게. 이런 식으로 있었어.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2배 더 민감하게 갔기 때문에 더 빠르게 변화를 하겠죠. 내가 0, 1, 2, 3 이렇게 넣을 때 얘는 0, 2, 4, 6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주파를 하기 때문에 얘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빠르게 변화한다는 건 좁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1. 같은 결론을 내고 싶으면 얼마 넣어야 돼? 얘가 1 넣었잖아. 얘가 1이란 결과를 냈잖아. 그럼 얘한테는 뭘 집어넣어야지 같은 결과가 나와요? 2분의 1 집어넣어야 같은 결과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 오케이? 그럼 얘는 어때요? 2배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너보다 함수가 더 퍼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얼마? 2.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앞에 숫자가 붙으면 오히려 함수가 똑같은 게 있는데 니네 스마트폰 줄이는 것처럼 축약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게 나누고 있으면 그걸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늘리고 있는 거야. 그 관계까지 이해를 하시면 굳이 치환을 안 해도 되거든요. 아, fx가 어디서 어디? 4에서 6이면 답이 나온대. 그러면 나는 2분의 x잖아. 뭐 된 거예요? 늘어난 거지. 몇 배? 2배 늘어난 거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어? 4부터 6이 8부터 12가 되겠지. 오케이?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좀 편해요. 그렇군. 이런 거 이건 잠깐 하나 할게.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 얘는 지수함수네. 다행히도 뭘 안 해도 괜찮아요. 미진수 조건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 밑이 좀 다르죠. 그럼 정리해야 되겠지.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3분의 1에 f 곱하기 g 크거나 같다. 81이니까 3분의 1에 몇 제곱이야? 4제곱이라서 4g 이렇게 쓰겠죠. 그럼 너를 가져다가 풀면 f 곱하기 g 작거나 같다 4g 이렇게 바뀌죠. 얘 계산하고 싶으면 넘기면 f 곱하기 g 빼기 4g가 0보다 작거나 같아. 내가 원하는 상황은 말이야 g로 묶었을 때 gx로 묶었을 때 fx에서 빼기 4라고 돼 있는 너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우리 이런 부등식 안 풀어와서 안 익숙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투특이었고 경화에 나왔었거든요. 이해를 좀 해봐. 얘가 같은 문자에 대한 함수는 맞지만 함수 자체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큰 작작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없겠죠. 그럼 얘 결론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이 곱해서 음수가 나와야 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든가 마이너스 플러스든가 이러겠죠.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가 뭐라고? 첫 번째 케이스가 gx는 뭐고? 양수고 동시에 fx-4는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결국에 fx는 뭐보다 작아야 돼? 4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다시 두 번째로 g라는 친구가 뭐라면? 음수라면 f라는 친구는 4보다 커야 돼.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차제로 가는 거야. 요 g가 빨간색일 때 0보다 클 때 먼저 쓸게요. g가 몇 참수니? 1참수네. g가 빨간색일 때 f는 뭐보다 작아야 돼? 4보다 작아야 돼. 4보다 작은 f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맞죠? 그렇지? 그래서 요런 상태면 괜찮은 거야. 그럼 만족되는 범위가 어디부터냐? 4부터 7까지야? 아니야. 어디부터? 5부터 7까지야? 잠깐만. 로그함수 아니구나. 그럼 얘 그냥 계속 가면 돼요. 이렇게 계속 가면 되겠다. 지금은 양수에도 음수에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x범위가 어때요? 4부터 7까지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다시 g라는 친구가 0보다 작을 때 어디 있어요? 이제 요걸로 할게. 0보다 작을 때 f가 뭐 했으면 좋겠어? 4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럼 f는 계속 안 되다가 어느 순간 1인 순간부터 되겠죠? 그래서 저거를 만족시키는 친구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구나. 그럼 얼마? 1보다 작으면 돼. 이렇게 결론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1보다 작으면 돼.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우리 같은 것까지 허락하니까 1까지 되고요. 4부터 7까지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할 때 가능한 모든 자연수 x값이 어때요? 1, 4, 5, 6, 7이죠. 다 합치면 얼마 나오니? 13. 좀 어려운데? 10, 12, 합치면 22, 23 이렇게 나오겠죠? 23은 얼마예요? 정답 4번이에요.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까지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실제 시험은 이 정도 나와요. 어떻게? 경우를 쪼개도록. 오케이? 자, 요거 보면 사실 마무리가 되네요. 자, 로그 부등식 실생활 활용 어려운 얘기 없고요. 이 단조건 해석만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이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매년 5%씩 낮아지고 있어. 그치만 내가 원하는 건 현재 절반 이하야. 글씨 이 정도로 읽을 수 있죠. 다 천천히 읽지 마세요. 5%씩 낮출 건데 최종적으로 절반이야. 그렇다면 몇 년 후에 정상이 될까? 회복이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를 기준으로 1년이 지났다고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자, 현재 오염도가 얼마? A 이렇게 한번 쳐볼게. 그럼 1년 뒤는 A를 기준으로 5% 감소했어요. 다른 말로 95%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A에게 곱하기 얼마? 0.95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맞아요? 계속 반복을 한다라는 건 A를 기준으로 0.95가 남았던 너를 다시 한번 0.95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친구 괄호 없이 그냥 계속 0.95가 곱해진다고 칠 수 있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n년 후가 되면 그때 오염도는 현재 오염도를 기준으로 얼마? 곱하기 0.95 전체의 몇 제곱? n제곱이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오염도는 n년 후의 오염도일 텐데 그 n년 후의 오염도가 얼마보다 낮으면 좋겠어? 현재의 절반보다 낮으면 좋겠어. 그럼 현재의 절반은 얼마예요? 현재의 절반은 A에 대해서 절반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지금 얘가 원하는 상황은 a 곱하기 0.95 전체의 n제곱이라는 친구가 작았으면 좋겠어. 혹은 같은 것까진 괜찮아. 현재에 대해서 절반이 된 그 수준과 이 얘기겠죠. a는 내 판단 기준이 아니니까 갖다 버리고요. 0.95의 n제곱은 크거나 같다 2분의 1보다 이렇게 쓰겠죠. 오케이? 자, 이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는 n이 궁금해. 그럼 이 n을 찾기 위해서 원래 뭘 하는 게 맞아요? n 두고 넘기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봐. 0.95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으면 부등호는 바뀔 거고요. 얘를 했을 때 답이 정확히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 로그 0.95에다가 2분의 1 이딴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아씨 이건 답을 모르는데 하는 와중에 단위 조건에 뭐 있어요? 밑이 10인 상태에서 로그 2랑 밑이 10인 상태에서 9.5가 있죠. 오케이? 저거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친구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일단 밑진수를 얼마로? 밑을 10으로 맞추고 쪼개봅시다. 로그 10은 생략 0.95에다가 로그 쓰고 2분의 1 이렇게 쪼개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이 친구 한 번씩 정리하면 2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똑같을 거고요. 그치? 근데 0.95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나는 9.5가 필요해. 9.5를 그냥 써. 네 맘대로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10분의 1이 있었더라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계산을 시작을 합시다. 야, 뭐야? 자, 이렇게 쓰고 이제 단조건이 뭐래요? 너는 분모가 얼마야? 0.3이야. 그치?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분자는 얼마야? 아니, 반대로 말했네. 분모가 마이너스 0.3이야. 분모가 얼마예요? 이 친구가 결국에는 로그 9.5에다가 빼기 1 이렇게 봐도 되죠. 그치? 로그 9.5가 얼마야? 0.98이네. 맞아요? 요거 계산하면 결과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0.02에서 0.3 이렇게 빼면 되겠죠? 약분하고 하시면 15 나오는 거 맞지? 오케이? 아, 그래서 답이 15년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니까 몇 년 후? 15년은 지나야 되더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대요. 알아듣습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하셨으면 그 문제가 좀 있거든요. 여기 5%라고 했을 때 얘가 왜 0.95예요?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일단은 난 여기까지만 설명할 테니까 이 친구도 따로 좀 봅시다. 본인이 만약에 얘는 오케이 이건 이해가 됐어. 근데 예를 들어 예금에 대한 문제를 해. 매년 5% 이자를 준다. 그럼 여기가 뭐 들어와야 돼요? 1.05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맞아? 근데 그 내용들이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저랑 따로 그거 좀 할게요 일단. 그렇군. 식이나 하나 써볼까? 이런 거 식만 한번 써볼까요? 지금 얘 보면 A, B가 있고 스타트 인구를 줬다. 스타트 인구를 줬어. 그리고 A는 감소, B는 증가야. 오케이? 그럼 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 A에 대한 지역은 N년 후라고 할게요. 스타트가 얼마? 120만이지. 그럼 120만에다가 곱하기 얼마씩 감소해요? 16% 감소하죠. 남는 게 얼마야? 84% 남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0.84의 몇 제곱? n제곱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B지역 어떻게 쓰면 돼요? 40만 스타트입니다. 몇 퍼센트씩 늘어요? 12% 늘어요. 그럼 얼마야? 기본이 100%란 말이야. 거기서 12%니까 112% 다른 말로 1.12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곱하기 1.12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을 해서 저 부등식 세우고 계산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근데 아쉬운 점이 뭡니까? 이 친구는 로그 1랑 로그 3으로 돼 있죠? 양변에 로그 붙이고 정리하고 좀 장난 좀 치다 보면 이 친구들이 다 걔네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넘어가서 요 화성나이 구하기 있는데 요 반감기 문제들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문제를 그냥 봐봐.
얘는 근데 추천은 이렇게 좀 해요. 이거 본인이 좀 머리가 잘 돌아간다 하면은 그냥 식을 안 쓰고 풀 수가 있거든. 근데 내가 어릴 때 그렇게 하다가 난이도 높은 거에서 깨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갑자기 복잡해지고 못 풀릴 때가 있거든요. 이 친구 계속 식 쓰는 연습을 좀 하세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 뭐 동위원소 요 14C짜리 있죠. 14짜리는 Ag이었고 X 이후에는 이렇게 변한다. 뭐 F란 친구는 이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잠깐만 글씨가 안 보여. 처음을 A라고 잡죠. 나중을 F라고 잡죠. 나중에 있는 F는 처음 A에 대해서 이 짓을 해야 되고요. X년이 시간이겠네요. 그럼 이 친구가 이만큼 남아있는 거지. 맞아요? F 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돼? 남아있는 게 12.5니까 너가 12.5 이렇게 쓰면 되죠. 맞아요? 처음 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돼? 100 집어넣으면 되겠지. 지금 여기 문자가 총 몇 개 있어? 3개가 있어. 요게 결론이 뭐예요? 쭉쭉쭉 남아있는 거 너가 남은 거야. 너가 뭐야? A가 뭐야 여기? 처음 양이야. 너가 처음이야. 얘가 시간이죠?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돼요? 남은 게 12.5야. 12.5야. 처음이 뭐야? 100이야. 2분의 1에 5730분의 x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리고 그냥 x 구하는 문제죠? 맞아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그냥 이래서 그런 거잖아. 근데 학교 시험에서 한 번 정도 이 정도는 계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냥 그런 거구나. 글씨가 길다고 어려운 건 아니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구과학 배우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너밖에 없니? 너도 지구과학 배워? 지구과학에서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냥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요걸 통해서 뭔가 할 수 있게 좀 해줘. 그거 뭐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빙하 뭔지 알아요? 빙하를 이렇게 뚫으면 얼음이 나오잖아. 그럼 거기 공기 기포들이 이렇게 갇혀 있거든. 그럼 옛날 시대로 가면 갈수록 공기 기포에 들어있는 공기 비율이 좀 달라져요. 날씨가 따뜻할 때는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중학교 다니셨죠? 용해도랑 온도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서연아, 액체 용해도 기억나요? 차가울수록 잘 녹을까? 따뜻할수록 잘 녹을까? 그거는 공기예요. 액체는 우리 탄산음료 생각하면 돼. 시원할수록 공기가 잘 녹아요. 그래서 추울 때는 공기 속에 산소가 많이 들어갔다가 반대로 더울 때 막 빠져나와. 그러면 공기는 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걸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많이 하니까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심심할 때 글씨만 좀 읽으세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 풀 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글씨를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fx가 누군지 a가 누군지 요것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 마플 보충 보여요? 이 사람들이 너네가 너무 걱정됐나봐. 걱정돼서 뭘 했냐면 자주 안 나오는 꼴들 중에 이런 방정식, 부동식, 방정식을 비교하는 꼴들을 좀 내고 있어요. 미치 같을 때, 지수가 같을 때 두 개 나눠져 있고 이 친구 케이스를 쪼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친구도 뭐 경우에 따라 보면 된다 이런 건데 결론이 이래요. 니네가 생각을 해봐. 요 문제 있지? 한 장 넘어갈게. 요 문제 있지? 최대값이네 근데 이 문제 있죠 이 문제. 처음 밑줄 친 걸 두 번째 밑줄 친 거 비슷해 보인단 말이야. 비슷해 보인다고. 얘는 어떻게 풀자고요? 양변에 로그 취해야 돼. 왜? 지수에 로그가 있으니까. 다시 앞에 거 봐봐. 비슷해 보이죠? 그치만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경우를 나눠야 돼. 지금은 무슨 식? 방정식이지. 경우 몇 개? x가 1일 때 1이 아닐 때. 오케이? 크고 작은 것까지 볼 필요 없고. 여기 부등식 여기 있다. 이거 부등식이지? 이거 부등식이지? 이것도 경우 나눠야 돼. 경우 몇 개? 얘는 3개. 왜? 1일 때,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방정식은 1일 때 1이 아닐 때,
부등식은 1보다 클 때 1일 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3개 남을 거야. 그리고 얘랑 계속 헷갈리는 게 뒤로 넘어갔을 때 뭐? 요거 로그 친구. 이 친구는 양변의 못 취하기, 로그 취하기. 이 친구 양변의 못 취하기, 로그 취하기 이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따로 모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시험 문제는 다 섞여 있어요. 그걸 가지고 네가 하나하나 뭔가를 외워서 푸는 건 솔직히 쉽지는 않아. 근데 방금 말한 요 두 가지는 솔직히 자주 안 보여. 니네가 고난도 문제 넘어가잖아. 수능 4점 정도로 들어가잖아. 저런 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왜냐면 너무 정형화돼 있어. 니네가 실제로 어렵게 푸는 건 항상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얘네야. 그래프 주고 역함수 관계인데다가 관계를 봐갖고 점끼리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저거는 수능 공부하는 친구도 오히려 잘 못 풀어요. 내신에서 갑자기 툭 나왔을 때 좀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경화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나오면 참 미안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이니까 다 이미 했던 것들이고요. 부등식 마찬가지죠. 이렇게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밑진수 조건부터 쓰고 양변에 뭐 좀 취하자, 로그 좀 취하자. 그리고 치환하시면 문제가 끝나겠죠. 이런 거 보여요. 이런 거 4번에 1번 이 문제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걸 활용을 잘해야 돼. 얘네들을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잘 모르겠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얘네들 보면 잘 모르겠어. 일단은 무슨 법칙? 지수 법칙 중에 그런 거 기억나죠? 1층, 2층, 3층 있으면 여기 2층 숨어있다. 걔네들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전부 뭘로 바꿔요? 일단 같은 문자로 바꿔놓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런 거 시험장에서 마주치면 진짜 잘 안 보다 보니까 뇌정지가 와. 그리고 얘를 특히 쉬운 걸로 넣을수록 못 풀어요. 이게 만약에 각 잡고 한 14번쯤 있잖아? 그러면 한번 열심히 풀어볼까 이제 이렇게 푼단 말이야. 이거 그냥 무난한 척하고 3번, 5번 이렇게 넣어주면 잘 풀려야 되거든. 분명히 안 풀린단 말이지. 그때 이제 갑자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 자리 바꾸는 거 꼭 기억 좀 하고 그 다음에 치환을 하자. 자, 이 정도 얘기하시면 다행히 지수로그 이 끔찍한 게 전부 끝이 났네요. 오케이. 지금 3분밖에 안 남았거든? 근데 그냥 삼각함수 느낌만 알려줄게요. 사실 삼각함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세 개인데 여기 3번으로 따지는 게 이제 활용 파트들이거든요. 활용으로 이제 도형 문제 푸는 거. 그거는 이제 중간에서 빠져요 보통.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프. 내가 이제 그래프 들어가고 나서부터 너네 참 힘들어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할 테니까요. 우리 앞쪽에 있는 일반각과 호도법은 참 쉬운 내용들이야. 이 부분만 좀 이해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첫 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내 목표는 오늘 목표는 이 정도까지만 할까? 이 정도까지 빠르게 언급을 할게요. 내가 근데 이거 한 큐에 가자. 날 봐. 나 혼자 알아서 할게.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개념을 조금 알아야 돼. 우리 각을 정의하는 요소들 혹시 기억나요? 중학교 때 배우긴 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이 조금 힘들어요. 깍동인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그걸 배워. 근데 그 전에 각을 정의부터 하거든. 하나 물어보자. 이거 각일까 아닐까? 여기 각 아니야.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뭐가 있냐면 직선, 반직선을 먼저 배우거든요. 어떤 점으로부터 반직선 하나, 다른 반직선 둘 이렇게 있어. 반직선들끼리 이루는 너가 각이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오케이? 근데 이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일 거야. 가장 처음에 고정된 너를 시초선 이렇게 불러요. 무슨 선? 시초선. 그리고 너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초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만큼 이동을 한 선이 있겠죠. 이 친구 이름을 동경 이렇게 불러요. 무슨 경? 동경, 움직이는 경 뭐 이렇게 부르는데 경이 무슨 경인지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각을 보통 이제 뭐 알파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시초선과 동경이 만드는 저게 각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각이라는 친구는요 시초선으로부터 올라가는 방향,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 양의 각입니다.
시계 방향이 의배값이야. 그래서 무슨 짓이냐? 만약에 요 그림이 x축이 딱 있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요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가 45도야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반대로 이렇게 돌아서 몇 도 왔다? 360 빼기 45는 315냐? 315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물어볼게. 요 각이라는 게 한 바퀴를 다 돌아버렸어. 그럼 이게 예를 들어 30도라고 칩시다. 너가 30도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너 30도야?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한 바퀴를 더 돌릴 수도 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너 390도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 아니, 상관은 없잖아. 몇 바퀴 돌았는지 알 바 아니니까. 다시 거기서 360도 더하면 얼마야? 390 더하기 360 얼마예요? 750인가? 그렇죠. 너 750도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지. 다시 여기서 반대로 돌려서 너 마이너스 330도야?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들이 생기냐면 각을 표현할 건데 이 각이라는 게 회전을 하고 나면 결국에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각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일반각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일반각이라는 걸. 일반각이 어떻게 되냐? 이 친구 표현이 이래요. 그냥 들어봐.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각각의 의미가 뭐냐? 360이 우리가 한 바퀴잖아. 그러니까 여기 붙어있는 n이라는 친구가 표현하는 게 뭐겠어? 바퀴수야 바퀴수. 바퀴수는 좀 뭔가 좀 별로니까 회전수라고 하자. 이게 좀 더 멋진 것 같죠? 회전수 몇 번 돌았냐 이 얘기야. 알파는 뭘 결정하겠니? 정확한 위치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너가 30이기만 하면 30이든 390이든 뭐 다 똑같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꼴을 갖고 우리는 일반 각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파생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볼 거고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우리가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 전체 각을 몇 도라 불러요? 360도라 부르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땡땡도 이렇게 부르는 걸 이름 자체를 우리가 60분법 이렇게 불러요. 60분법. 이게 무슨 말일까? 60으로 나누는 방법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진법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진법이 십진법이지. 십진법 왜 써요? 왜 십진법이 기본일까? 손가락이 10개라서. 이 손가락 10개라서. 컴퓨터에서 몇 진법 써요? 2진법. 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 뭐밖에 없는 줄 알아? 전기를 흘린다 안 흘린다 밖에 없어. 얘는 그러니까 손을 폈다 접었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2진법.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 많이 쓰던 게 12진법. 그래서 시간이 몇 시간 있어요? 시계 보면 12개죠? 그 다음 60진법은 뭐예요? 그걸 또 다시 5로 나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간 1시간에 몇 분이야? 60분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60분법도 하늘을 딱 바라보고 방위를 먼저 6개로 쪼개요. 그냥 그 6개를 다시 60으로 쪼개요. 그렇게 해서 전체를 만든 게 360도거든요. 이게 우리가 쓰던 360도, 60분법 이런 거였는데 우린 앞으로 뭘 배울 거냐? 호, 도, 법 이거를 배울 거예요. 이 친구는 무슨 장점이 있냐? 60분법의 단위는 도죠, 도. 맞아요? 도, 영어로 디그리 이렇게 쓰거든요. 디그리가 정도 이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위가 살아있는데 호도법은 사실 비율이에요. 뭐라고요? 비율이야. 무슨 비율이냐면 여기서 원을 딱 떼, 이렇게 떼, 중심으로부터 이만큼 이렇게 뗐어. 아이고 뭐야? 여기 뗐어.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을 표현하고 싶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중심으로부터 각이 커지면 각이 커진 거에 따라서 호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호잖아. 부채꼴의 호. 각이 커지면 호가 뭐가 돼요? 커지겠죠. 정비례로 커지겠지. 맞아? 얘네들의 비율을 표현하는 걸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할 거고요. 조금 처음엔 헷갈리는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 이 정도거든. 너가 R이고 너가 L인데 그게 같아지는 그 각을 1이라고 정의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저게 반지름과 호가 같아지는 각을 1이라고 부르자 이래. 그래서 이 친구의 단위가 뭐가 되냐면 라디안 이렇게 불러요. 정확히 나도 잘 모르는데 그걸로 관련 있는 걸로 알거든요.
레이시오인가? 그 비율의 영어 단어 뜻 있지. 그거랑 어원이 뭐 비슷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각이 이만큼을 1라디안이라고 부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리를 하고 전개를 하다 보면 결론은 180도가 파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180도가 파이다. 왜 그러냐면 원주가 반지름이 1인 상태라 치고 뭐 이걸 1 하면은 원주를 우리가 이제 2파이 r로 잡잖아. 맞아? 그게 2파이 r인데 거기 r을 1로 잡으면 2파이가 원의 둘레겠죠. 맞아요? 2파이가 원의 둘레인데 그게 얼마야? 360도지. 그러니까 원의 둘레가 우리가 2파이 r인데 반지름을 1로 잡으면 나와요. 결국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앞으로는 뭘로 쓴다? 180도를 파이로 쓴다 이렇게 가요. 여기서부터 단위가 생략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거 할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